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도 너무너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라돌입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시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시골이기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돌비님은 동물, 맹수랑 무서운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서운 사람이겠죠. 그럴까요? 예.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 한번 시골에서 벌쳐지는 현실 공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현실 공포입니다. 제가 대학원 나왔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대학원에 새로운 신입생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보통 신입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이면 갓 20살 된 그런 파릇파릇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대학원이라고 해봐야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럴 텐데 저가 대학원이 철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상살이를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연령대가 와요. 저만 해도 어느새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 근데 이번 신입생분들 중에 좀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네.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개강 전에 대학원 O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뒤풀이 치맥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대화를 나눴겠죠? 들어보니까 이분이 연배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셨고 참 모난 데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머리카락 모가 없어서 그렇게 모가 없이 깨끗하시더라고요. 암튼 모난 데 없는 멋진 형님께서 신입생으로 오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저번에 사연 제보해줬던 대학원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커버 형 공포 유튜브에서 사연 푸는 거 한다고 그러면서 그쪽 잡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닌데 목소리 좋다고들 하시대요? 하면서 아시죠? 겸손한 척 하면서 지자랑 할 거에는 있는 대로 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걸 시전하면서 제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서 꼭 귀신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다. 현실 공포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시들무에서 했던 현실 공포 몇 개를 들려줬는데 네. 이분이 자기도 그런 종류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쫙 듣고 이렇게 풀어보는데 그래서 사연 들은 게 지금 한 3주? 한 달 되었나 되게 따끈따끈한 사연이에요. 자,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참 좀 개방적이랄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셨대요. 이제 외국에서 유학도 따로 하셨었고 예. 학창 시절에는 그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국민학교였겠죠, 그 당시.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좀 해외와 연계돼서 개방적인 교육을 하는 깊은 시골 산속에 위치한 학교를 나오셨어요. 거기 시스템이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역 사람들만 오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그런 교육에 뜻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서 기숙사에서 지내는 그런 시스템의 학교였대요. 그리고 이분 이름을 그분이 딱히 원하는 닉네임을 말씀 안 해주셔서 그냥 이제부터 똘비라고 할게요. 우리 똘비의 집은 조치원이었어요. 조치원에서 나고 자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법 이른 나이에 출가라면 출가를 한 거죠. 중학생이면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학교는 정확한 지역은 이게 학교가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좀 비껴가지고 큰 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커버남도에 있었고 거기 커버남도에 돌빗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남도 돌빗에 있는 시골 기숙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거기가 도시 이런 게 아니고 완전 외곽, 왜 우리 군, 면, 리 이렇게 칭하는 그 정도 인구수 정도의 지역 있잖아요. 그런 작은 리였어요. 근데 거기 학교가 이래요. 학생들이 건강을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학교와 기숙사 거리가 산길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이제 산길로 하게 되는 거죠. 헉헉대면서 그렇게 다녔겠죠. 자, 그리고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나팔이 울리고 학생들은 준비를 해서 산길을 겨우겨우 아침이니까 또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게 내려가서 급식 아침 먹고 수업하고 볼 좀 차고 취미 활동하고 하다가
이제 기숙사에 일과를 마치고 복귀하는 게 최대한 늦어도 저녁 8시까지는 돌아갔어야 했대요. 그러니까 일과 중에 학교에서 기숙사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이나 뭐 외박 이런 건 따로 규정사항 없었대요. 아니 안 됐대요. 그럼 이제 외출 외박은 언제 하느냐? 평일은 일단 저런 일과였고 주말은 보통 학생들도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할애받은 시간을 뭐 학교나 기숙사에서 물론 자유롭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시내로 외출을 가거나 뭐 멀리 가는 친구들은 뭐 자기 살던 부모님 계신 본가 가서 부모님이랑 자고 오거나 이런 식이었대요. 근데 이 산속에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하려면 학생이 뭐 최소한 버스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일반 도로로 내려가려면 그게 또 학교에서 산길을 쭉 2km 걸어 내려갔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지도를 정리하면 산 정상 가까운 곳에 기숙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산 중턱에 학교가 있고 거기서 산자락 끝에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 도로가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똘비는 그 당시에 주말만 되면 그렇게 PC방을 가고 싶었대요. 왜냐? 이분이 연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학교에 전산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게임을 기대할 정도의 성능이 컴퓨터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전산실에서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대요. 그냥 뭐 체육활동, 뭐 공부. 근데 공부는 또 죽어라 그때는 또 안 했다고 하고요. 그럼 뭐 맨날 새까맣게 타면서 공 차고 노는 것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유행하던 게임이 있었대요. 지금 뭐 귀족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디아블로2라고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전설의 명작이었습니다. 요즘 뭐 리마이스터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게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 알죠. 네. 아무튼 그 게임이 똘비가 이제 매일 아른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특히 그때가 디아블로2 무슨 확장팩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 DLC?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게임에 추가 내용이 뭐 공개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였대요. 그래서 미치죠 아주 그냥. 마치 여러분이 돌비님 방송만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말을 오매불만 기다렸대요. 그렇게 어느 날이 되었는데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일을 보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마침내 주말이 돼서 똘비는 친구들과 읍내 PC방을 가기 위해서 외출 신청을 합니다. 작성하고 뭐 가는 게 있었대요. 애들 안전도 있고 하니까. 그러고 터벅터벅 산길을 쭉 내려가는데 똘비한테는 늘상 붙어 다니는 친구가 2명이 더 있었어요. 한 친구 이름은 남양주에서 온 현용이라는 친구였고 또 한 친구 이름은 서울에서 온 호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셋 다 그 지역 토박이는 아닌 거죠. 여기는 그쪽 지역이 아닌 돌빗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셋이서 계속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지금 PC방 가려고 외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튼 그렇고 학교에서 버스 타러 내려가는 길 구조는 이랬대요. 가운데 이제 차 한두 대 정도 비포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왼쪽 내려가는 길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은 산을 경작해서 약간 계단식으로 논을 만드는 게 있어요. 시골에 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개울보다는 뭐 하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물줄기가 산 정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식이었대요. 뭐 아무튼 그렇게 길을 걷는데 거기가 학교 사람들 외에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포터라고 하죠. 1톤 트럭. 그게 주로 지나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2025년 지금은 전혀 없는 문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히치 하이킹이라고 해서 길 가는 차가 있으면 서가지고 딱 엄지를 척 들고 팔 뻗어서 휘휘 이렇게 하면서 태워주세요 하고 태워주시면 목적지 가시는 중에 좀 내려주십시오 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대요. 여기서 좀 배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은 뭐 미쳤다 어떻게 그 누군지 알고 태워달라고 태워주는 사람도 뭐 뭘 믿고 생판 모르는 남을 태워주냐 그러는 게 당연한 뭐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그때는 모르는 사람 태워주는 것도 흔쾌히 뭐 어르신들이 해주셨었고 애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한정 당연한 문화였대요. 그 지역 한정일 수도 있었겠지만요. 뭐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여느 때처럼 트럭이 하나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딱 엄지척하고 씩 이제 웃으면서 아저씨 태워주세요 막 했더니 아저씨가 애들 많으니까 야 너네 트럭 뒤에 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뭐 안전의식 없으니까 그래서 트럭 뒤에 타고 아싸 길 줄었다 하고 신나서 그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그래서 내려서 보는데
거기가 시골은요 버스가 자주 오질 않아요. 우리가 왜 도시에서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도시에서 버스를 탈 때 왜 전광판 같은 거 보면 뭐 2분 뒤, 3분 뒤 하면서 몇 정거장 전 이런 식으로 뜨고 예를 들어서 14분, 15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 오는 시간이 남았다 하면 와 배차 진짜 길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시골의 배차 간격이 긴 거는 그게 아니랍니다. 차원이 다른데요. 하루에 오는 버스가 3대, 2대 이런 식이래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배차표 종이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거에 맞추는 시간도 정확한 게 아니고, 그래서 히치하이킹 문화가 똘비네 지역에서 더 발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똘비 일행이 버스 정류장을 왔는데 이제 히치를 했다 보니까 너무 일찍 온 거예요. 벽에 써 있는 거 기준으로도 1시간 40분은 기다려야 버스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오래 기다릴 거 시내까지 걸어가 보자. 가면서 뭐 차 한 대가 안 지나가겠냐, 도로인데. 그럼 뭐 히치하이킹해서 탈 수 있으면 타고 그러면 될 거다 하고 애들이랑 쭉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차가 몇 대가 지나가긴 했는데 그날따라 차들이 잘 안 태워주더래요. 그렇게 뭐 몇 분이나 이렇게 쭉 걸었을까? 저기서 멀리 쪽에 있는데 먼지가 좀 나면서 회색 SUV 한 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지를 들고 막 휘휘 태워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차가 드디어 서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쭉 애들이 탔는데 차 안이 좀 어지럽고 지저분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겠냐고요. 뭐 그냥 바퀴 4개 달린 거면 그냥 감지덕지하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딱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아저씨인데 이분이 어떠냐,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셨고 체격이 다부지고 피부는 구릿빛이라고 하죠. 약간 농사하시거나 이제 몸 쓰는 일하시는 분이 진짜 싶은 분이셨대요. 외모는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게 그거 있죠, 코리안 좀비 정찬성님이라고, 그분을 닮으셨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아저씨를 좀비 아저씨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학생들 어디 가니? 그래서 저희 돌빗이 시내 나가요. 그러니까 좀비 아저씨가 그러냐고, 마침 나도 거기 가는 중이었다고 그러면서 목적지 끝까지 태워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웬 횡재냐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차로는 시내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대요. 네. 그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들뜨니까 낄낄대고 있고 가면서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좀비 아저씨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셨대요. 뭐 어디서 왔냐, 억양이 뭐 우리 지역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똘비가 저는 조치현에서 왔고 뭐 형룡이는 경기도에서 왔고 호진은 서울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좋은 데서들 오셨네,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막 자기네 학교는 어디고 뭐 어떤 교육을 하고 우린 지금 PC방 간다, 이제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다 말했대요 그냥. 그랬더니 좀비 아저씨가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근데 그때 똘비가 그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 친구 머리도 보라고, 야 얼마나 자유롭냐고, 나 때는 생각도 못하던 건데 하면서 라떼도 시전하시고 물론 이제 좋은 호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였고, 아무튼 그러면서 너무 부럽고 아저씨가 진짜 잘해주고 싶다. 야 너네 근데 밥은 먹었니? 그랬는데 밥을 먹었겠습니까? 차비도 아껴서 PC방 가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안 먹었다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할 때쯤에 돌비 시내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에 들어가서 뭐 짜장면도 사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더래요. 그래서 돌비 시내에 도착을 해서 밥도 얻어먹고 기분 좋게 가려는데 좀비 아저씨가 야 너희들 아저씨가 너네 학교 가까우니까 뭐 앞으로도 태워줄 일 있거나 뭐 배고프고 밥 먹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내가 애들 참 좋아한다고, 너희 같은 애들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하면서 종이를 쫙 찢어가지고 메모지 같은 데다가 번호를 적어주시더래요. 근데 그때 똘비랑 현용이, 호진이 이렇게 세 친구는 다들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핸드폰을 안 사주기까지 하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엔 뭐 피처폰 사주잖아요, 스마트폰 대신. 그때는 저도 핸드폰 되게 늦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종이 받아 적은 거 그거 들고 가방에 넣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고 소기의 목적이었던 PC방에 드디어 입성해서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게임을 했대요. 그러고 뭐 돌아갈 시간 돼서 잘 돌아가고 그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후유증이 하나가 남아요. 근데 원래도 게임을 진짜 디아블로를 좋아했는데 이게 확장팩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게임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랍니다. 미치겠대로요 아주 그냥. 그래서 세 친구가 결심을 한 게 야 우리 진짜 한번 밤에 무단회출 한번 해보자, 평일이네.
어차피 우리 수업도 잘 빠지는 애들이고. 그래서 무단외출 작당 모의를 합니다. 아까 전에 기숙사가 그 8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숙사가 8시부터 10시까지 자습 시간이 있고 이제 11시에 소등하고 취침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11시가 되고 애들이 살금살금 나갈 준비를 해요. 근데 뭐 학생들 자는데 그렇게까지 몰래 갔어야 하냐? 그러는데 근데 그 기숙사에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기숙사를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그 당시 얘기 듣기로 사감 선생님 외모를 설명드리면 남자 기숙사니까 남자셨고 운동을 엄청 하신 분이라 몸이 그렇게 근육질이셨대요. 그리고 수염을 기르셨는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국지로 치면 관우처럼 곱고 이제 긴 수염이 아니고 장비처럼 삐죽삐죽한 그 고슴도치 같이 사자 갈기 같은 수염을 기르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분 별명이 가오가이거였다는데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본 듯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무슨 로봇 이름이에요. 가오가이거라고. 그 이미지 찾아보니까 가슴팍에 큰 사자 같은 모양이 달려있는 로봇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질에 사자 같아서 그냥 가오가이거라는 별명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학교가 매질을 안 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지양하는 학교였는데 그 선생님만 그렇게 애들이 잘못하면 마치 돌비님처럼 빠따를 그렇게 치셨더래요. 엎드려 놓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무섭게 애들을 관리하셔서 진짜 무서워서 살금살금 나가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불 꺼진 기숙사를 나오려는데 그때까지는 성공을 해요. 근데 마당 지나서 철문이 하나 크게 있고 그거를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철문이 오래돼가지고 왜 우리 삐 하는 그 신음소리 내는 철문 있죠? 이렇게 낡은 거. 네. 그런 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숨을 참고 막 엄청 조심스럽게 손에 힘 꽉 주고 살살 미는데 네. 그게 눈치 없이 끼 하고 막 소리가 밤이니까 엄청 그게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괜히 쫄려가지고 누가 봤나. 그래서 인기척에 있는 듯 하기도 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우리가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산길을 그때부터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뒤에서 자갈을 그 바퀴가 밟는 소리, 그러니까 막 잘잘잘잘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딱 이쪽을 향하더랍니다. 보니까 금색 마티즈, 그 전문용어로 황마라고 있습니다. 그 황금 마티즈라는 건데 그게 되게 유명해요 요즘에는. 어쨌건 그거를 그때 가오가이거 사감 선생님 차가 그 차였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따라오신 거예요. 네. 와, 그게 이제 이상한 느낌으로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야, 우리 못됐다. 막 산길을 미치듯이 뛰어 내려가는데 당연히 차가 사람보다 빠르니까 따라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헥헥 대는데 똘비가 야, 이거 안 된다. 차라리 길을 피하자. 차 못 들어가는 산속으로. 그러면서 산속에 애들이 좀 아는 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뛰어서 어떻게 가오가이거 선생님을 따돌립니다. 근데 이제 계획이 좀 틀어진 거잖아요. 정상적인 길로 내려가면 네. 가오가이거 쌤한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는데 그 아저씨 우리 앞전에 태워주고 그 번호 주신 좀비 아저씨 혹시 그때 가방에 넣었는데 가방에 그대로 있냐 그랬더니 그때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가방에 쑤셔 넣은 게 그대로 있더래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근데 지금 3명인데 핸드폰이 없다고요. 아까 안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 중간 지점이 학교로 가보자. 그럼 거기 공중전화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공용 공중전화에 도착을 해서 그 새벽 시간에 실례를 무릅쓰고 좀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뚜뚜 하는데 안 받으시나 하는데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저씨가 다행히 받으셨고 네. 아저씨 안녕하시냐고. 저번에 태워주셨던 애들이다. 저희가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혹시 태워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둘러대면서 말했더니 아니 그 늦은 시간에 감사하게도 태우러 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려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그래서 뭐야 진짜 데려다 주시는 감사하다 뭐 이렇게 쭈글쭈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도 한 30분도 안 돼서 좀비 아저씨가 오시더래요. 그래서 올라타고 감사하다 하고 지난번에 내려주신 거기 우리 좀 더 가야 된다고 지금 하니까 아저씨가 이 시간에 거기를 왜 가? 그러다가 아니 근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나도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인 줄 알고 나와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나도 챙길 거 좀 챙기고 여기 집이 자기 근처라고 자기 집에 잠시 들렀다가 그러고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요. 예.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좀비 아저씨네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저씨네 집이 가깝다고 했는데 역시나 시내가 아니에요. 똘비네 학교처럼 산속에 있는 집이었어요. 예.
근데 그 집이 아무리 그때가 옛날 뭐 한 20년 전이라고 해도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시나요? 그 구불구불한 양철 같은 예. 느낌이라고 하나? 그런 지붕의 집이었는데 낡은 집이었대요. 세멘트도 발라놓고 마감도 안 돼 있는 약간 간이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저씨가 차를 딱 마당에 세우고 애들 보고 아 얘들아 근데 너무 늦고 위험하니까 야 급한 거 아니면 놀러 갈 거면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부르셨대요. 근데 애들이 들어보니까 그때는 무슨 무섭고 경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마음에 오늘 자면 내일 어차피 학교 가서 털릴 텐데 그럼 게임도 못하고 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공손하게 거절을 했대요. 네. 저희가 급해서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그랬더니 야 그럼 뭐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 뭐 배고플 거 아니냐고 하면서 라면 먹고 갈래를 시전합니다. 아저씨가 남자애들한테. 그래서 그게 또 한창 클 때 애들이 그 시간에 게임에 대한 욕구와 맞먹을 만한 게 또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못 이겨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라면만 먹고 가자. 예. 진짜 딴 거 하지 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 구조가 방이 2개인데 딱 진짜 간단하게 집 그 안방이 있고 나가서 슬리퍼 신고 옆방 가면은 부엌 같은데 신발 신고 들어야 되는 그런 부엌으로 구조가 돼 있었는데 라면을 끓이러 가야 되니까 부엌으로 갔겠죠? 자리를 비우시고. 근데 이게 라면 끓이는 거 치고 이게 한참이 지나도 안 오시더래요. 근데 애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죠. 약간 뭐 그때까지 위협을 느낀 건 아닌데 그냥 불안했대요. 지들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 거 치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어떡하지?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나? 나가봐야 되나? 우리끼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 때쯤에 아저씨가 라면과 함께 같이 마시라고 차를 이제 포트에다가 끌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차는 괜찮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서 별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절을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표정이 딱 굳으면서 야 어른이 이런 거 주시는데 뭐 가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약간 강제성 있는 어조와 태도로 마시라고 하셨어요. 오. 근데 라면에 차를 마시는 조합이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네.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코 흘리게 중학생이어도 그 분위기,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이상한 조합의 차, 이걸 보니까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 합니다. 저거 마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리 중에 호진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안 좋은 표정으로, 그전까지 엄청 친절하고 호의적인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라면을 끓여서 들고 왔던 밥상을 뻥 차서 엎어버린 거예요. 오호. 발로 차가지고. 그러더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앉아있던 호진이를 발로 뻥 차요. 가슴팍을. 근데 호진이는 무리 중에서 공부를 주로 하던 애였고 체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에서 제일 왜소한 외모와 몸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가볍다 보니까 맞고 좀 약간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나마 이 셋 중에는 현용이가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 축구할 때 공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인싸였던 이제 운동 잘하는 애들이 꼭 공격을 했다고 해요. 뭐 예. 아무튼 현용이가 그렇게 친구가 맞으니까 막 가슴이 끓어오르면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좀비 아저씨한테 이제 용감하게 머리부터 박으면서 막 달려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뭐 인싸고 공격수고 뭐 날고 기어도 중학생 성장기애가 그 다부진 몸에 그 코리안 좀비 아저씨를 이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먹으로 몇 대를 퍽퍽퍽 맞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용이가 얼굴을 부여잡고 갑자기 울더래요. 엉엉 이러면서. 그래서 똘비가 울면서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막 하니까 좀비 아저씨가 야이씨 나 너네 학교 알아. 나 너네 학교 신고했어. 내가 풍기문란죄로. 뭐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용한 마을에서 시끄럽게 구냐고. 밤에도 그냥 뭐 애들 떠드는 소리에 동네 시끄러워서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너네는 진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다 죽어서 나갈 줄 알라고. 막 그러면서 애들 자빠져서 막 다리 힘 풀려서 울고 있는데 찍찍대더니 막 갑자기 나가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이제 문 열린 틈으로 보니까 밖에서 도끼를 막 들고 오더래요. 야, 근데 그걸로 뭘 하려는 거는 아니었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근데 나무 길 따라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통으로 된 거, 그거를 막 퍽퍽 조각을 내서 몽둥이처럼 앞뒤 그 가지 치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야야야야 정신 차려. 지금 이때 아니면 기회 없어. 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애들 뭐 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울고 있는 애들 데리고 이제 숨소리도 죽인 다음에 둘 셋 하고 와 하고 달려나가서 그 아저씨를 덮친 거는 아니고 그 산길을 막 미친 듯이 달렸대.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멀리서 야 이 새끼들아
이제 하면서 달려오는데 진짜 이게 급하게 뛰면은 그 들숨도 못 마시면서 달린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러면서 달려 내려가는데 와 근데 그렇게 달리는데도 아저씨가 이게 정말 빠르더래요. 너무 빨라가지고 왜 안 되겠다 하고 아까 앞선 얘기해서 했듯이 길에서 일자로 달리면 추격당할 것 같으니까 저 오른쪽에 개울이 있고 비슷한 구조로 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로 다들 뛰쳐 들어간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근데 아까 그 가오가이가 선생님 쫓아올 때는 차였어서 이렇게 도망간 건데 저건 뭐 차도 아니고 사람이 달리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저돌적으로 빠른가 싶더래요 사람이. 예. 와 아무튼 그래서 막 몸 여기저기 까지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좀비 아저씨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뭐 어떻게 결국에는 조용해지더래요. 예. 그렇게 미친 듯이 숨을 죽이려고 입 틀어막고 코로 숨을 쉬는데 이게 숨이 가꾸니까 콧구멍이 뭐 엄청 크게 최대한 벌렁거리면서 숨을 쉬는데 이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서 들릴까봐 너무 심장이 막 두두두두 뛰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저기 멀리서 뚝칫 하고 막 뭐 우리 뭐 쥐라기 공원이나 뭐 공룡이나 뭐 보면은 왜 나뭇가지 부러진 소리 있잖아요. 막 걸어가면서 그게 나뭇가지 부러진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못됐다. 아저씨 왔나 보다 하고 막 숨을 더 죽이려고 하려는 찰나에 약간 그 안광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눈빛 같은 거. 그래서 얼어붙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 찡그리고 보니까 이게 멧돼지였던 거예요. 그게 멧돼지를 만나면 뭐 우리가 대처법 듣고 하면 우산을 크게 펼쳐라. 등을 보이지 마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닥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냥 다리에 힘만 쫙 풀리더래요. 실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대요. 그 정도로. 그러던 중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네. 불빛이 막 산란하게 나무 사이를 비추면서 흩어지는 중에 좀비 아저씨 소리가 다시 들리더래요. 준태양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됐죠. 멧돼지한테 되질 거냐 나가서 좀비 아저씨한테 되질 거냐. 판단의 시간은 짧고 빨랐어요. 그래도 사람한테 가는 게 낫다. 왜냐? 멧돼지는 설득의 가능성이 제로니까. 그래서 울면서 나갔는데 좀비 아저씨가 딱 보더니 역시나 야이 하고 막 달려오더래요. 네. 근데 바로 그때 멧돼지가 딱 아저씨를 본 거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막 뒷발치면서 돌진하는 건 아니었고 약간 멧돼지 입장에서도 이게 뭘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경계하는 모습 반, 네. 호전적인 모습 반으로 좀비 아저씨와 대치를 하더래요. 좀비 아저씨 입장에서도 갑자기 멧돼지가 나오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헐크 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비유지 진짜 헐크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멧돼지는 못 이기니까요. 네. 그래서 아저씨도 당황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 일행은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벌벌 떨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묘한 삼자 대치 상황이 짧게 유지가 되는 와중에 그러던 중에 저기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함께 차가 한 대 막 오더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멧돼지는 산속으로 휙 돌아서 사라졌고 아저씨는 그 몽둥이 만든 걸 들고 있는 채로 딱 굳어서 서 있었는데 야 그때는 진짜로 차가 황금으로 빛나게 보이더랍니다. 그 빛나는 황금 마티즈에서 가오가이거 선생님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좀비 아저씨 보고 또 애들 보니까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고 가오가이거 쌤이 쫄지도 않더래요. 그냥 뚜벅뚜벅 느린 템포로 걸어와서 이 아저씨 뭐냐고. 그러니까 그 덩치의 좀비 아저씨 약간 쫄더래요. 뭐 쫄았는지 모르겠는데 똘비가 보기엔 둘이 기세가 비등비등해 보였대요. 둘 다 이제 막 몸도 좋고 막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좀비 아저씨가 어버버 하다가 약간 기가 눌렸나 봐요. 아니 뭐 학생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는데 멧돼지가 나와서 내가 애들 구하려고 몽둥이 들고 나온 거요 했는데 가오가이거 쌤이 나 이 학생들 선생이요. 당신 멧돼지 만난 거 맞아? 경찰 불러봐요 하니까 아니 진짜 아니라고. 학생들 밥도 먹이려고 했고 가보시라고 라면도 있다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 가오가이거 쌤이 항상 촉이 좋으셨다는데 아니 뭐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촉이 좋았겠죠. 뭔가 찜찜함이 풀리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피지컬로는 가오가이거 쌤이 좀비 아저씨한테 밀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다 같이 아저씨 집으로 갔대요. 갔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좀비 아저씨는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답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증거가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아저씨가 마시라고 했던 차 그거 마시라고 했던 거 그거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치운 건지 뭐 어디 다 같이 가서 정신없으면 버린 건지 네. 마시는 차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제가 그 후에 그날 밤에 일을 듣진 못했지만 뒤졌겠죠. 애들은 가오가이거 쌤한테. 네.
그래서 후에 이제 가오가이거 쌤이 전말을 좀 본인이 아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그분이 원래 그 학교 지역에 살던 농사 짓던 주민이었대요. 좀비 아저씨가. 네. 근데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되고 뭐 머리 노랗고 파랗고 막 희한한 애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니까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하던 마을에 그 시대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괴상하고 무슨 날라리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진짜 무슨 말 그대로 풍기문란한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풍기문란도 신고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색, 복장 이런 걸로 막 신고도 하고 별 트집을 다 잡아서 민원을 넣고 그렇게 했더래요. 근데 주도적으로 그걸 한 사람이 좀비 아저씨였고 그 아저씨가 애들을 제일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관리하시는 소사 선생님이라고 그런 직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드자비도 몇 번 일어났다고 해요. 뭐 멱살 잡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앙심을 깊게 품었던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배우는 중학생들이 알면 좋을 게 없어서 쉬쉬하셨던 거였고 가오가이거 쌤도 그날 좀비 아저씨를 보고 찜찜하고 쎄했던 게 얼굴 알거든요. 이제 그 앞에 얘기 들어보면 제일 민원이 심하고 항의가 거셌던 인물, 다소 폭력적인 인물. 다만 뭐 애들을 해하려 했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애들한테 과격하게 평소처럼 했을까를 좀 의심해가지고 그 좀비 아저씨한테 막 그렇게 추궁을 하고 따라가보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물증이 없었고 시골 깡촌에 뭐 CCTV 뭐 당연히 없고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갔던 거였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네. 학교 측에서 우리가 마을 지역사회와 좀 잘 지내야겠다 하면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그 서로 간의 간극이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아서 한 3, 4년 후에 학교가 좀 인적이 있는 곳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봐가지고 환경 친화도 좋지만 그렇게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는 정말 그날 사람에 죽을 뻔하고 예. 멧돼지에 죽을 뻔하고 뭐 가오가이거 쌤한테도 죽을 뻔하고 다른 의미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네. 게임 생각이 전혀 안 나더래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끄는 덕인지 똘비는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도 가고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제 저와 연이 되어서 제게 들려주신 그 똘비 형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오늘 이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커버님께서 이렇게 또 소중한 사연들을 전달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커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신 또 섬뜩한 시골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커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돌비님 커버님.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귀신 얘기인데 네네. 제가 얘기를 이제 수집해서 이분한테 듣고 좀 해다 보니까 약간 그 현실 공포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신 오. 얘기가 맞고요. 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얘기는 산입니다. 마운틴, 뇌산. 산. 그 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려주신 분이 이번에는 철저히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들려드릴 때 주인공들을 대부분 똘비라고 좀 안 하는 편이고 네, 뭐 동그리, 오리, 뭐 서연이 뭐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했는데 맞아요. 그게 다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 얘기 나오면 기념하고 싶다고 요청한 거 반영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들려주신 분이 철저히 자기를 특정하는 어떠한 별명도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똘비라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남자분이라고만 알려드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소개 정도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되게 지금부터 좀 오래된 얘기예요. 2000년 초 그쯤이고 똘비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취직해서 6년차 오래 다녔죠. 6년차가 된 30대 남자였어요. 직장은 수도권에 있었고 직급은 과장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직급 시스템이 이래요. 그 팀원이 있고 5년 정도 이제 연차를 쌓으면 직급이 계장이라는 게 되고 그 위로는 과장, 팀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6년 차인데 과장이면은 제법 계장 뛰어넘어서 승진을 빨리 했던 거죠. 보통 5년 차에 계장이니까요. 근데 똘빈의 부서에는 계장인데 이제 이 친구를 김계장이라고 할게요. 김계장이라는 입사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입사해서 6년 차인데 똘비가 승진이 빨라서 이제 과장이었던 거고 김계장은 조금 부족했지만 뭐 그렇다고 딱히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연차를 쌓아서 계장이 된 거죠. 근데 둘이 사이는 되게 좋았대요. 아무래도 같이 입사하고 뭐 동고동락한 데다가 부서도 같았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서 제일 높은 직급이 부서 최고 직급이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는 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과장 1명, 계장 2명 그리고 밑에 일반 사원 팀원이 쭉 있는 식이었어요. 그 부서의 부장을 뭐 박 부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박 부장님 별명이 그 부장이었어요. 그 부장. 왜냐면 진짜 이분 표현에 미친 X이었대요. 그래서 성을 부르기가 싫어가지고 마치 우리 뭐 해리포터 보면 볼드모트라는 악당을 금치고로 하잖아요. 이름 말 안 하잖아요. 무시무시하다고. 그래서 좀 이유는 다르지만 뭐 어떤 의미에선 다른 의미로 비슷하게 무시무시해서 성을 안 붙이고 그 사람 이렇게 하듯이 지칭하는 식으로 그 부장의 별명 뭐 이 정도로 사원들에게 참 평이 안 좋았더래요. 이게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꾸짖는 게 당연한 생리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부장은 사람 편식이라고 할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강해가지고 그렇게 똘비랑 몇몇 팀원을 그렇게 아꼈더래요.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선임 있지 않나요? 막 한 사람 지목해서 계속 갈구는 스타일. 근데 그 부장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 타겟이 된 사람이 그 똘비 입사 동기 친구 김계장이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김계장 욕을 그렇게 하고 잘하면 자기 덕, 못하면 다 김계장 탓 이런 거예요. 주인공 김과장, 똘비는 그게 참 안타까워서 혼날 때마다 흡연구역 가서 같이 담배 한 대씩 피면서 막 그 부장 욕을 걸판지게 해주고 막 위로의 말도 해주고 아, 저 그 부장 저 X이 집에서 무시당하니까 나와서 만만한 사람 와서 저러는 거다. 야,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대요. 그래서 김 기장이 막 미치겠다. 저 그 부장 미친놈을 저거 진짜 한번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러다가 막 아이고 욕해서 뭐하냐. 내가 니보다 능력이 없어서 딸려서 부족해서 욕먹는 거지 뭐. 아유 내가 속된 말로 내가 병신이니까 너는 과장이고 난 계장이지. 부럽다 진짜. 이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나는 운이 좋았던 거고 이번에 회계년도 바뀌면서 인사이동 이런 거 할 때 너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이렇게 덕담 아닌 덕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도가 바뀌면서 이제 인사이동 시즌이 되는데 아이고 이게 김 계장은 승진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또 똘비도 아까 그 전에 위로라고 해준 말이긴 하지만 막상 동료가 승진을 못하니까 뻘쭘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김 계장아 조금 더 힘내보자. 우리 같이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이 회사에 아주 그냥 뼈를 묻어보자.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 않겠냐 이랬대요. 그냥 평이한 힘내라는 응원이었죠. 근데 며칠 동안 김 계장이 계속 표정이 안 좋더니 어느 날부터 회사에 출근을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는데 신기한 게 보통 이제 회사 안 나오면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찾아야 되는데 뭐 그 부장도 심지어 다른 팀원들도 그냥 별말 없이 특이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원래 없었던 사람이라는 듯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팀 가가지고 그 팀 가서 슬쩍 물어봤더래요. 김 계장님 무슨 일이냐?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퇴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예 하고 그 부장한테 가서 아니 부장님 김 계장 사표 썼다면서요? 왜 아무 말씀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이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야 똘과장아 말 안 한 건 미안하다. 네가 친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이고 일단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둘이 따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똘비가 예상한 건 퇴사했다니까 김 계장이 막 그만두면서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부장님 면사하게 막 사표 딱 때려 박으면서 안해 이씨 땡땡 뭐 이런 거를 예상했는데 그냥 부장님 말 들어보니까 조용히 오더니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래요? 그랬더니
본인이 신을 받아서 무속의 길을 걸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다가 봉창도 이렇게 두드리면 욕먹겠다 싶을 정도로 무슨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신을 받아요? 그랬더니 몰라. 그 안색도 안 좋고 진짜 쎄하더라고. 좀 불길하기도 해서 그냥 쉬쉬하게 됐어. 특히 너한테는 좀 친해가지고 말을 해줄 타이밍 시기를 잡다가 이렇게 질질 끌다가 먼저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됐네. 뭐 그렇게 알고 있어 똘비야.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렇게 김 계장이 퇴사를 하고 그 회사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회사가 대기업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뭐라 하죠? 수주업체라고 하나요? 제가 그쪽 용어를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대기업급은 아니지만 하청받아서 하는 업체 중에 꽤 큰 그런 업체였는데 일거리가 되게 많고 똘비네 부서도 엄청 그렇게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더래요. 이게 그 부장이 주는 스트레스와 별개로. 그래서 힘들다 하는데 이제 뭐 보면 우리가 설이라던가 네. 추석이라던가 해서 긴 연휴 시즌이 왜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 시즌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이번 연휴에는 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라고 똘비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연휴가 좀 기니까 그래서 뭐 해외여행을 갈까? 뭐 아니면 내가 좀 안 해봤던 액티비티 한 거나 아예 생판 다른 지역 여행을 가볼까 이러고 있었더래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래요. 띠띠띠해서 받으니까 김 계장이었어요. 그래서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물론 자기도 이제 똘비도 민망해서 연락 안 하긴 했어요. 근데 반가운 마음에 좀 약간 뻘쭘하게 전화를 받았죠. 반가운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김 계장 무슨 일이야? 야 잘 지냈어? 뭐 말도 없이 그렇게 가고 야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래 되게 차분하게 말한대요. 되게 막 힘도 없고 평소에는 막 욕도 하고 이런 친구가 그래 내 얘기 들었지? 내가 신받게 됐어. 그래서 이쪽 길 걷기로 했다 똘비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평소에 네가 당집이나 뭐 하다못해 타로 카드라도 그런 거 다니거나 받는 꼴을 몇 년 동안 보면서 못 봤는데 갑자기 왜 신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럴 일이 있었고 아무튼 야 똘비야 내가 전화한 게 너 곧 휴가 길게 있지? 너 계획 있어? 그래서 아니 뭐 뭔가 할 거 같긴 했거든 내가? 근데 아직 뭐를 할지는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 그랬더니 김 계장이 야 똘비야 우리 그럼 등산 한번 갈래? 그래서 등산? 어디를? 그랬더니 야 지리산 종주 한번 가자. 그래서 지리산? 갑자기? 뭐 갑작스럽기는 한데 그래 뭐 재밌겠다. 몸도 움직이고 근데 나 진짜 김 계장아 나 등산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 뭐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지만 똘비는 김 계장과 휴가 때 2박 3일로 지리산 종주를 떠나기로 합니다. 일정은 이랬대요. 첫날은 지리산에 뱀사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산장에 묵고 예. 둘째 날은 산을 쭉 따라서 코스 따라서 등산을 하다가 피아골이라는 곳이 있대요. 피아골. 저도 들어봐서 이름이 좀 생소했는데 피아골 거기서 묵고 다음날 하산하는 그런 2박 3일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한 대씩 끌고 가는 길에 겹치는 휴게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제 휴게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 계장 잘 지냈어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니 김 계장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김 계장이 막 뚱뚱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법 키도 있고 살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휴게소에서 오랜만에 만난 김 계장은 피골이 상접하고 다크서클이 막 그렇게 내려와 있고 사람이 좀 꼴이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괜찮아? 너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에휴 아니야 이게 쉬니까 오히려 좀 사람이 찌뿌둥하고 막 잘 안 재밌고 하니까 살이 빠진다야. 최고의 다이어트는 퇴사인가 봐 하하 막 이러면서 되도 않는 농담을 그몰골로 애써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애써서 밝은 척하는 모습 보니까 뭐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더 안 물어보고 그냥 같이 우동 한 그릇 먹고 출발지로 도착을 합니다. 자 드디어 지리산에 도착을 했는데 장비를 챙기고 등산 가방 메고 산행을 시작하는데 아이고 근데 돌비님이나 귀족분들은 뭐 등산이나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운동을 안 하는데 가끔 저 같은 직장인들 보면은 계단만 빨리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똘비도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막 산을 타는데 죽겠더래요 그냥. 그래서 가방이 몇십 리터짜리인데 거기 코펠, 버너, 뭐 먹을 거 다 챙겨서 가는데 거진 군대에서 매는 군장을 메고 산을 타는 느낌이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중간중간 쉬면서 가면서 힘들다고 천천히 가자고 하는데 김 계장은 그렇게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지치는 기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기운이 좋았나? 하고 따라갑니다. 가면서 처음에는 야 경기 좋고 역시 산이 이렇구나 하다가
좀 걸으니까 이제 서로 말도 없어지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산을 올랐대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김 계장이 산을 올라갈수록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도 살은 잘 가고 있지만 힘들겠구나 하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산을 탔대요. 그렇게 하루가 거의 지나고 해지기 전에 첫 번째 산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경치를 바라보는데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쿠 하면서 산장에 들어가서 있는데 걱정이 되더래요. 저 내일도 비가 오면 이게 종주가 가능할지. 그래서 김 계장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 계장이 무슨 명상하듯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딱 한마디 그냥 야 내일 비 안 와. 자 이러고 그냥 말더래요. 그래서 뭐야 기분이 안 좋은가? 피곤한가? 그리고 각자 침낭을 꺼내서 잠을 청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똘비가 잠을 깨요. 왜? 화장실 때문에요. 그 깊은 산속의 산장 그리고 새벽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인데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쉬마령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새벽에 이런 게 무섭구나 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상태로 산장 바깥에 그 화장실로 갑니다. 비는 그새 그쳤더래요. 김 계장 말대로. 그래서 뭐야 김 계장 진짜 신기가 있는 거야 뭐야 비가 그렇게 오더니 또 그쳤네? 하고 다시 들어가려는데 화장실 뒤쪽에 나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에어 하고 깊은 한숨? 그런 소리를 내는 여자 소리가 들리더래요. 와 오싹해가지고 그 자리에 굳어서 잔뜩 쫄아서 귀를 기울였대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완전 고요하고 바람 소리만 이렇게 싹 들리는데 그 틈으로 바람 소리를 뚫고 정확하게 또 에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이게 바람 소리길 반절이 바랬는데 정확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숨소리 내지 신음소리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쪽을 봤더니 어떤 깍 마른 여자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더래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대요. 옷은 그냥 품이 넓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와 이게 너무 오싹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걷는 소리 내거나 부스럭거리지 말고 안 들키고 일단 들어가야겠다. 산장은 그래도 적은 인원이지만 김 계장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한숨 쉬는 걸 멈추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왁씨 이렇게 뭐야 그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 물을 빠르게 털썩 끓더니 땅을 막 미친 듯이 팍팍팍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때 몸이 풀려가지고 야 미쳤다 막 씹씹거리면서 산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요. 그래서 김 계장을 찾는데 김 계장이 또 없어요. 그래서 와 씨 미치겠다 그러고 덜덜 떨다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 와중에 또 잠이 들어서 아침이 됐대요. 김 계장이 막 흔들어 깨워서 어어어 하면서 잠을 깼는데 보니까 자기만 누워있고 다들 일어나서 뭐 떠난 분들도 계시고 주섬주섬 챙기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래요. 그래서 짐을 챙기고 출발하면서 김 계장한테 어젯밤에 자기가 겪었던 일 얘기해요. 그리고 너 어제 새벽에 어디 갔었냐고 그랬더니 김 계장이 야 그거 헛것인 거 아니냐고 나 신 받았는데 아무 기운도 못 느꼈어. 그리고 나 어제 그냥 잤지 뭘 어디가 너 너무 피곤해하더니 힘들다고 난리더니 좀 헛것 보고 그랬나 보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헛것이 절대 아니었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생생하게 그 한숨 그리고 땅 파는 소리 막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입증할 방법도 없고 아이고 그래 뭐 찝찝하게 출발을 합니다. 둘째 날이죠. 근데 전날에 비가 왔다가 그쳤다고 했잖아요. 땅이 그렇게 질더래요. 그래서 막 진흙 같은 거 우리 걸을 때 신발 달라붙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쩔벅쩔벅 하면서 막 힘겹게 산행을 계속했대요. 근데 똘비가 쭉 걷다가 잠깐 한눈 파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지익하고 진흙이 신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막 굴렀대요. 우리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구르다가 나뭇가지 잡고 겨우 막 이러잖아요. 아 실제로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정신없이 우당탕하다 정신 차리면 도착해 있대요. 어딘가에 불러가지고 이상한 길로 탁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씨 야 김 계장아 막 부르는데 도대체 얼마를 굴러서 잘못 떨어진 건지 김 계장은커녕 그 길가에 사람 인기척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몸이 미친 듯이 쑤시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고 이제 보통 이런 비슷한 류의 시참이나 뭐 다른 공포얘기 보면 산에선 꼭 스마트폰이 안 터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안 터질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이 어딨어요. 그래서 와씨 어떡하냐 하는데 길은 그래도 발자국처럼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어가지고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대요. 얼마나 걸었을까? 그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너무 쑤셔 죽겠다고. 그래서 일단 좀 쉬자 하고 거기 앉아서 가방 버클을 풀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앉아서 좀 막 이렇게 기지개 켜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에오 에오 막 이 소리가. 근데 이게 담이 온대요. 뭐가 소름이 너무 쫙 끼치면 약간 감 온 것 같이 그 등허리 쪽이 어디 삐끗한 느낌이 든대요. 그 정도로 그냥 섬뜩해서 와씨 미쳤다 뭐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달달 떨리고 일단 그래서 가방 얼른 매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거의 뛰듯이 길을 다시 출발했대요. 와 구른 데는 아프고 산행 때문에 원래도 근육통도 있었고 진짜 최악의 상태로 계속 걸었대요. 와 근데 그 와중에 다행히 그 한숨 소리는 안 들렸고 또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또 뉘어지더래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그러고 막 가는데 어떻게 길을 다시 탄 건지 저 앞에 이정표가 있더래요. 그래서 와 진짜 구세주다. 막 가서 보니까 내가 묶었던 뱀사골 그 산장 가는 길이 판만이 있고 그 반대로 앞으로 쭉 가면 몇 킬로 가면 피아골 산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자는 곳. 이게 어떻게 길을 왔나 봐 내가. 그러면서 예. 살았다 하고 진짜 몸을 질질 거의 다리를 끌듯이 갔대요.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짜가지고 피아골 산장으로 추정되는 산장에 도착해요. 제가 왜 추정이라고 하냐면 보통 산장에 도착하면 오가는 사람도 뭐 조금 몇 명 있고 일단 뭐 땡땡 산장 뭐 이런 현판이나 뭐 이렇게 팻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더래요. 비 온 뒤 저녁이라 안개는 자욱하고 그러게 어떻게 도착을 해서 짐을 일단 풀고 김계장이 만약에 나를 찾으러 온다면 우리 둘째 날 목표가 여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여기로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와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 산장은 산장인데 이게 목조 건물로 돼 있는데 되게 현대적이지 않은 그런 좀 오래되어 보이는 양식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거 사람이 없더래요. 아니 사람이 없을 순 없어요 산장에. 그래서 내가 진짜 어제 귀신 같은 것도 보고 말로만 듣던 뭐야 홀린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러고 산장 계단에 턱 일단 걸터 앉았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귓가에서 엄청 가깝게 우리 그 컨저링인가 영화 보면 박수 치는 장면 있죠 귀에다가 그 정도 거리에서 누가 어서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확 뒤돌아보니까 뭐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똘비가 나무 계단에 걸터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단 한 20칸? 15칸쯤 위에 딱 시야를 딱딱딱딱 올리니까 예. 사람 맨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씨 뭐야 그러는데 그 발이 꼰지락거리더니 터벅 이렇게 한 칸씩 요 정도 템포로 천천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와 어제 봤던 그 여자 귀신이야.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이고 뭐고 그냥 냅다 달렸대요. 한참을 달리니까 또 산길 한가운데고 그 귀신인지 뭔지는 보이지 않고 와 이제 이쯤 상황이 흘러가니까 30대 다 큰 남자인데도 눈물이 그렇게 줄줄 나더래요. 그래서 막 울다가 좀 정신을 추스리고 보니까 아까 그 말한 귓속말 어서 부시게 그래서 그 말이 뭔지 곱씹어 보는데 어서 부시게? 뭐를 어서 부시라고? 어서 부시게? 뭐를 부시라는 거지? 여기 뭐 부셔야 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너무 춥고 그래서 진짜 이대로 죽나 보다 하고 착 눈을 감고 살짝 잠이 들었대요. 진짜 말이 잠이 든 거지 거진 실신이죠. 네, 정신을 잃은 거죠. 와 근데 깨보니까 자기가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난당한 거 구조해줬나 보다. 진짜 나 살았다. 다행이다. 그리고 막 진짜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성한 데가 없는 느낌으로다가 막 쑤시고 아프대래요. 그래서 내가 굴렀는데 이 정도까지 아프다고? 근육통이 너무 그런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인기척을 내니까 병실 문을 열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예. 가족들이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똘비야 어쩌다 혼자 그렇게 사고 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그래 내가 조난사고. 아이고 누가 해줬구나 구해줬구나. 엄마 나 조난당했는데 어떻게 누가 구해준 거냐고 김계장이냐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김계장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나 회사 동료 나 구해준 사람 김계장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계속 모르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김계장이 누구냐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연락 왔는데 없냐고 그래서 아니 너 차 사고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 사고? 똘비는 어이가 없었죠.
에? 차 사고? 나 산에 있는 거 누가 구조해준 거 아니냐고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도 에? 무슨 소리냐고 이러다가 서로 계속 에? 이러다가 이제 차분하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똘비 입장에서는 김 계장이랑 휴게소에서 만나고 같이 지리산 입구로 가서 차를 대고 산을 타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 자기는 기절했던 거잖아요. 깨니까 병원이었고.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똘비가 혼자 지리산 쪽으로 떠난 것까지는 가족들이랑 이야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병원이랑 이제 가족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리산에서 구조가 되기는커녕 똘비가 지리산 가는 방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랑 병원 얘기를 들어보면 지리산은 간 적이 없는 거죠,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와, 내가 그럼 뭐 꿈을 꾼 건가? 야,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거지? 뭐 어디가 진짜야?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김 계장한테 전화해보자. 그래서 김 계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신호가 몇 번 뚜뚜 갔는데 다행히 김 계장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더니 김 계장이 하는 말이 와, 똘비야 잘 지냈어? 여행 어디로 갔냐? 이러는 거예요. 되게 막 같이 안 있었다는 투로요. 그래서 김 계장 너 뭐 산 지리산 이러면서 어버버버 하면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야, 너 나랑 지리산 갔지? 간 거 맞잖아. 그랬더니 김 계장이 뭔 소리냐고. 너 저번에 내가 전화해서 연휴 때 등산 한번 가자니까 안 간다며. 여행 간다며 따로.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야,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끊는다. 징그럽게. 그래서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고 끊으려는데 김 계장이 야, 똘비야 잠깐만. 그러더니 한마디를 딱 속삭입니다. 그러고 대답을 안 기다리고 뚝 끊어요. 뭐라 그랬냐?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게? 이게 뭐냐면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게? 이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 아까 그 귀신이 어서 부시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부시는 게 아니고 말을 빨리 해서 어서 부시게로 들린 건데 어디서부터가 시작해? 어디서부터가 시작해? 어서 부시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거기서 이제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래서 와, 인제 알겠다. 내가 홀린 거야? 아니 진짜로 어디서부터가 시작이지? 이러면서 패닉에 빠졌고 알 길이 없죠. 너무 미스테리해가지고 김 계장한테 다시 연락할 엄두도 안 나서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김 계장 번호니 뭐니 싹 다 차단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근데 그 사고로 차는 좀 많이 상했는데 몸은 크게 다친 곳이 없이 회복이 됐대요. 진짜로 다행히 무슨 저주 같은 느낌의 그런 기한 일도 그 이후는 없었대요. 와, 예. 여기까지인데 똘비분이 얘기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김 계장이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까 그 부장이란 사람이 김 계장만 갈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더니 그거는 김 계장 입장에서는 그 부장이 좀 그런 거였고 사실 김 계장이 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었대요. 어딘가 조금 모자란? 근데 사고는 안 치는 그런 애매한 거를 대놓고 말하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똘비가 먼저 승진을 하고 예쁨을 받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좀 안 좋았으니까 상황이. 그래서 자기를 미워해서 이걸 뭐 양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이상한 신받아서 뭐 나쁜 짓을 한 건가? 저주? 뭐 그런 걸 한 걸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었더래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귀신 한숨을 계속 쉬고 깡 마르고 되게 피골이 상접한 여자 귀신 정체는 뭐냐? 이것도 뭐 똘비의 추측인데 그 마지막에 갔던 제대로 홀렸던 그 목조 건물 있는 피아골이라는 곳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많이 죽은 골짜기라고 해요. 예로부터는 무려 임진왜란부터 해서 6.25에 이르기까지 해서 그쪽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똘비 자신이 본 건 그때 가족을 잃어 한이 맺힌 귀신이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귀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이게 하고 자기한테 어떤 조정에서 나쁜 짓을 한 건 김 계장의 어떤 저주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똘비가 자신의 별명을 따로 짓지 않고 익명을 요구한 게 자기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김 계장이 무섭다고 어떻게든 알 것 같다고. 이게 되게 찜찜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아예 제가 회사 지역, 직급 그리고 사소한 사건들은 좀 바꿔서 말씀드렸고요. 지리산은 그거는 맞고요. 그 앞에 소개하는 부분에서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저시참 매주 하라고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용기 내서 제보해 주셨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영적인 얘기인데 그러네요. 제가 예. 아까 현실 공포가 좀 있다고 느낀 게 네. 이 계장의 한 행동이 똘비의 생각과 추측대로 진짜 보복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역시 나는 무심코 지나치고 인지하지 못한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네. 누군가는 또 뜬금없는 데서 원한의 칼을 갈고 있을 수 있다.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현실공포 생각도 좀 들었고 완전 이런 이야기를 하이브리드 들게 있어서. 느낌이긴 하다. 예. 네,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이고, 진짜 커버님도 그렇고, 이 커버님에게도 들려주신 분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커버님의 이 따뜻하고 좋은 목소리로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셔서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별로 안 무서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섬뜩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야기를 숨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이야기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여나 뭐 내 이야기가 아니면 그분이 또 직접 참여하게끔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전보다도. 그래서 내 친구 추천으로 이렇게 또 제보를 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커버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